네, 오늘도 코로나19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29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14일부터인가요? 17일째 이제 세 자릿수로 집계가 되는데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때까지 갔다가 이제 299명으로 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27일 날 441명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은 이 숫자 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주말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는 그 태풍 때문에 오전에 선별진료소가 쉬었기 때문에 약 18,000건 정도 했었는데 토요일 날은 14,000건 정도로 해서 숫자는 300명, 299명이지만 사실은 이 양성률, 즉 진단 건수에 비한 확진자의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3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16일 날부터 우리가 좀 완화된 수도권에서의 2단계를 했었는데 19일에는 완전한 2단계고요. 그다음에 23일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강화된 2단계라 이번 2.5단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날짜별로 보면은 지금 10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격상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한 것이 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또 전국적으로 한 것도 23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조금 감소를 하고 또 우리가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주말 지나면서 다음 주쯤 조금 더 줄어든다면은 뭐 100명대까지라도 간다면은 우리가 이 2단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어디서 지금 터질지가 모르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면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수가 상당히 10% 이상을 즉 거의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폭발적으로 또 산발적인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 해주셨는데 교수님,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열흘 넘게 지금 200명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사실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우리 긴 장마도 있었고 실내에서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여행 가신 분들도 있고 실내 실외를 떠나서 일단 이 무증상의 감염을 알 수 없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거든요. 7월 말 때 우리가 14%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 나오는 환자는 30-40명에 불과해서 안심하고 좀 해이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이제 8월 달로 가면서 많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그 다음에 8.15 집회가 증폭이 되면서 많이 확산은 됐는데 실제로는 이 서울 수도권에 이거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에서 나타난 것들이랑 또 무슨 커피숍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온 미장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거리두기를 한다면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2단계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잘 못한다면은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즉 뭐 지금 여러 가지 모델링에 의하면은 800명에서부터 2,000명, 뭐 2,000명 이상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완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그것의 마지막 찬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해이했던 어떤 그런 정신들 때문에 이 언제든 재유행, 대유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보면은 하루에 뭐 200명, 300명, 400명이 아니라 최대 뭐 한 2,000명대 선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방역 당국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 의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제 재생산 확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을까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 추정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8이 넘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거의 3명 가까운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는 매우 높은 수치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 잘 되어서 이 수치가 0.7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확진자 1명이 실제로는 1명을 채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는 8월 31일에 추정되는 1확진자가 120명 조금 못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방역이 성과를 거둬서 이걸 2 밑으로만 놔둬도 보시는 것처럼 1.978로만 줄여도 그런데 6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일주일 내내 높은 수치를 기록했더니 2.8이라는 재생산 수치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8월 31일에 모델링을 해보니 네. 추정되는 1확진자가 무려 1,461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1000명대를 넘는군요. 네, 앞서 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확진자가 1,000명, 2,000명대를 기록하게 되면 지금 병상 부족이나 특히 중환자실 부족 등의 문제를 우리 의료당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되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실상 2.5단계가 실시되는 건데요,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 이 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지금 3단계로 올리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화된 2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 국민들은 이것이 지금 2단계냐 3단계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를 잘해야만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은 결국은 밤중에 음주를 한다든지 뭐 취식을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일단은 다 금지를 시킴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당분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분간 좀 멈추자. 즉 이번 8일 동안에 사회적인 여러 생활들을 일단 다 멈춰놓으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범위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됩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9시 이후에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중소형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됩니다. 주말에 교회 등 종교 모임은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종교 모임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고 방역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방역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된 2단계, 그러니까 2.5단계, 뭐가 좀 헷갈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뭐, 커피숍은 안 되고, 또 근데 제과점은 되고, 24시간 국밥집은 안 되는데, 쇼핑몰은 또 되고, 뭐 이렇게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일률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라 하더라도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셈인데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국민들이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데 개인 카페에서 왜 되는 것인가? 이 바이러스가 개인 카페만 비껴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커피류를 판매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제과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방역 지침상 음료를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면 프랜차이즈 카페 입장에서 왜 우리는 안 되고 또 제과점은 되느냐. 또 이 카페를 못 찾는 많은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이런 제과점 프랜차이즈에 가서 앉아있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셈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지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격상시킬 거였다면 이런 복잡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좀 완벽에 가까운 엄격한 지침으로 일주일 정도 여러 가지 이동이나 모임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입장에서도 그리고 각 사업주들의 어떤 우리가 부당하다는 이런 불만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기 그러면 우리 미생물학 교실 또 우리 전염병의 또 전문가이신 백소영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2.5단계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될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학원만 해도 9인 이하 교습소는 가능하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뭐 제과점 뭐 커피도 어디서 만들 수가 없고 어디서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없고 다 이런데 이거를 다 계산해 갖고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장님, 대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하자. 이번 주일날은 모든 모임들 하지 말고 밖에서 취식하지 말자 하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 아마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지침을 잘 내리고 특히 대구 지방에서 지금 집단 발생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신천지 때 대유행했을 때 대구 시민들의 그 시가지를 보면은 지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 신천지 때의 대구 시가지처럼 완전히 사람이 없고 음식이나 술 마시는 사람 밖에서 없고 이런 상황이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저녁 때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는 상황이 자주 보인다면은 절대로 2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이 아주 이 멈춤 주간이라는 거 표현을 잘 하신 것 같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도 똑같이 밀폐된 구조이지 않습니까? 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밀폐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 사실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철저히 소독하고 환기하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화장실 가면서 항상 손 씻고 그 다음에 게임하면서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안 지키더라도 바로 확진자가 있으면 다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밀폐된 실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있는다는 거거든요. 잠시 있는 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접촉 가능성들이 많고 환기도 안 되고 또 소독도 제대로 안 된 네. 상황이라 그러면 앞에 있던 사람한테도 뒤에 들어간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고 네. 이건 PC방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훨씬 있습니다. 더 위험하다. 훨씬 더 네. 위험하군요. 또 오늘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주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 종교 단체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러니까 2.5단계가 실시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당장 한 5km, 10km 떨어진 곳에도 교회는 수백 곳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런 우려가 사실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8월 이후에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감염자가 벌써 1,5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밀집하는 것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단순히 수도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연히 비대면 예배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종교계에서는 또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경 본부장이 직접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네. 이 종교시설의 특성상 환기가 또 더운 날씨이다 보니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내리게 되면 이 비말을 통한 감염이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배에 모여서 찬양을 같이 드리던가 네. 그리고 소모임 등으로 식사를 하던가 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된 그러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다수 나왔기 때문에 종교인분들 역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국면에선 최소 1주 내지 2주 정도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고수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엄격히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는 비단 개신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당이나 사찰 등의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방역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비대면 집회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진짜 종교계다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좀 고민이 깊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고 볼 수는 있죠. 숫자만으로 봤을 네. 때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다른 부담감들이 있고 또 우리가 2차 2단계로 한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효과도 좀 보고 싶었고 한 것들이 있어서 방역당국에서는 한번 2.5단계로 하면서 일주일간 즉 정확하게는 8일 동안 이 추이를 보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러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기간 안에도 만약에 더블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방역 체제라든지 의료 체제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지금 네. 이 숫자만 해도 상당히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면에서만 본다면 3단계라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혹시라도 모를 이 반전의 기회를 좀 찾아보면서 지금 며칠간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반전의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화요일에 나오는 숫자가 과연 어떤 추세를 보일지 거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것이 200명 선 정도에서 멈춰준다 그러면 의료체제를 하여튼 풀 가동으로 하면서 조금 더 버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확진자 수가 굉장히 어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사망한 이후에 확진이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좀 통계 뒷면이 있긴 합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다 보니까 전에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점점 그 퍼센트로는 줄어들어서 지금 1.64%까지 사망률이 줄었어요. 이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네. 지금 노령자들이 많이 감염이 되시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망들을 하시잖아요. 숫자가 늘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사망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환자가 하루에 300명, 400명씩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중환자 수가 10명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의 추이는 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만을 봤을 때에는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은 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이고 이것은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단을 빨리 하고 또 이 고령자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증상 나타나기 전에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치료를 함으로 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본인이 만약에 진단을 안 받고 갑자기 중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 확진이 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환자가 늘고 있고 거기다 위중 환자 증가세까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또 최근에 나온 확진 부부가요, 목사 부부인데 제주도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참 방역당국한테는 구멍이 뚫릴 수 있는 틈을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사 A씨와 부인 같은 경우 지난 23일에 제주 서귀포에 온천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천을 다녀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온천에 대한 방역 조치는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 예. 이 목사 부부가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3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당 온천은 방역이 안 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온천을 매개로 또 수많은 감염자가 나올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동선을 숨기는 것들, 거짓말은 법적으로도 이제 감염 예방법에 위반이 되어서 아마 엄격한 처벌이나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온 국민의 생명이 달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너무나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또 집회 참석자나 확진자들이 본인들의 동선을 자꾸 숨기면서 광주로 창원으로 내려가서 해당 지자체에서 비상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GPS나 핸드폰 통신으로 위치 추적한 기록을 보여주고 나서야 그때야 뒤늦게 본인들의 동선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루 이틀의 차이가 수많은 감염자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우선 철저히 그리고 정직하게 임해주시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검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럼 뭐 전날 가족과 식사를 했는데 하루 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하루 동안 같이 지낸 가족들은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직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일단 셧다운 해야 됩니다. 네. 셧다운 하고서 그 구성원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건 방역 책임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밀접 접촉자가 확진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그 다음에는 결정이 된 거죠. 그럼 그 안에서 CCTV를 보고서 전부 찾아내서 밀접 접촉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바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환기하고 그 이후에 더 나올 수 있는 추세를 보고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확진자가 아닌 밀접 접촉자라 할지라도 우선 그
건물을 셧다운 시킨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가격리시키고 진단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중에 밀접 접촉자를 다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와 간접 흡연 문제가 궁금한데 엘리베이터를 사람 많을 때 타도 괜찮은 건지 또 요즘에는 향균 필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간접 흡연으로 정말 좀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인 경우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안 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 타는 게 네, 좋아요. 항균 네. 필름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리 필름인데 결국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접촉에 의하면은 바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간접 흡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접 흡연의 경우에서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이 흡연실 안에서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같이 담배를 피면 이게 환기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접촉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간접 흡연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흡연실에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외라 그러면 그렇게 간접 흡연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그 안에 밖에서도 뭐 침을 뱉는다든지 같이 접촉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런 경우에 충분히 즉 동네 골목 같은 데서 여러 사람이 같이 담배 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무실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될 확률은 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